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움직임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언제까지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일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자, 니플 코인 지금 석 달이 넘게 이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나 많다고 하지만, 요렇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이 바닥 라인을 계속적으로 다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어제 날짜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협상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13일 날짜로 최종 발표를 할 테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시장은 흔들림을 가져왔을까? 어제 날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또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동일한 하락 압력을 현재까지도 받고 있다라는 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우린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말씀을 드렸던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은 변동이 없죠.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가장 빠르게 나올 모멘텀으로 ETF가 첫 번째로 선정되어 있죠. ETF는 6월 16일 날짜 SEC가 이제는 법정 리스크를 XRP와 완벽하게 해소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곧바로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안정적인 자산이 되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들, 기관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또한 같이 움직임을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니플 코인만 보셔도 5,000원대에서 현재 3,000원대 마이너스 35%가량 떨어졌을 때 이 모멘텀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죠. 뭐였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모두 압박하는 와중에서 해당되는 니플 코인 또한 35%나 하락 압력을 가져왔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했다. 또 트럼프와 머스크가 한바탕 싸웠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 곧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을 압박하면서 끌고 내려왔다라는 거. 근데 이상할 이만큼 3월 달부터 이 3,000원대 라인을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장중에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준 경험도 있긴 하지만, 이 3,000원대 라인을 유지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니플 코인 도대체 왜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걸까?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쯤 상승력은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그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완화 기대감, 당연히 가상자산 시장 또한 촉각을 내세우고 있고, 이거는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모든 금융시장이 이 부분의 시장을 촉각을 내세우고 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완화에 대해서 그 기대 심리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또한 어젯밤에 발표했던 미국의 CPI, 그리고 오늘 밤에 또 발표하는 PPI, 이러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미국 관세 때문에 왜 흔들리는 시장일까? 관세를 올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과 기관들이 힘이 빠지고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했던 주식시장, 코인 시장에서 매도 자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은 흔들리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돌아가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실질적인 물가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가 0.3, 0.2였는데 0.1, 0.1로 발표하면서 물가가 사실상 내려갔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할 PPI는 다음에 나올 CPI를 먼저 선제 반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에 변동성이 나올 만한 이벤트를
가져오겠죠. 왜? 직접적인 물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업과 기관들의 확실한 매도 자금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 매도 자금 말고 추가적으로 매수 자금이 들어올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예측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린 이러한 경제 지표도 보면서 투자의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커플링화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어제 날짜로 둘 다 모두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하락 마감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이르렀다. 물가 안정, CPI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모두가 다 하락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같이 움직임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의 주도로 투자 심리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XRP 니플 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기대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나 5,000원대 부근에서 3,000원대 부근까지 떨어졌지만 횡보 라인을 길게 가져오고 있지만 이 부분을 통해 우린 고래들의 움직임이 사실상 매도로 나오고 있냐 아니면 그들은 추가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냐 이 부분 또한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에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자, 이 링크거든요.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이 자료에는 고래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차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가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직접 같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는 그냥 보고만 있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해서 확실한 자료, 확실한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니플 코인이 정말로 11달러를 간다. 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 6월 17일 ETF 심사에 쏠리는 눈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우선 아직까지 3달러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11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1달러는 지워두고요. 왜? 이 목표 단가가 ETF 심사에 쏠렸다고 할까? 자, 우리가 얘기하는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ETF예요. 더군다나 미국의 SEC라는 증권위원회가 신청해주고 심사를 해주고 발표가 승인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막강한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6월 17일 ETF 심사에 쏠렸다. 자, 이 말은 어떤 걸 말합니까? 6월 16일 날짜로 SEC와 XRP가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된다는 전제 하에 ETF 심사가 나올 가능성이 없죠. 왜? 아직까지 법적 리스크가 정리가 안 됐는데 그냥 곧바로 ETF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법적 리스크가 먼저 해소가 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에 앞서서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자, 이것 또한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바이낸스 세계 최고 1위의 코인 거래소에서 하루 새 1.5억 달러의 리플이 출금이 되었다. 이거는 랠리에 대한 전조인 것인가? 왜? 왜 그럽니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체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도할 생각이 없는 물량이 이제는 출금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매도를 안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고래들, 엄청난 자금이니까 고래라고 판단해도 충분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이제 곧 상승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말씀을 드렸던 니플 ETF가 이달 승인이 유력하면서 SEC의 최종 결정이 이제는 일주일도 채 안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다 좋습니다. ETF 좋죠. SEC랑 법정 리스크 없어지는 거 좋아요. 근데 왜 이 바닥에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나왔을 때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뉴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자,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냐?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뭐예요? 첫 번째로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자, 하다못해 비트코인, 코인 시장의 기준점이라 불리우는 비트코인의 고래들 또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니플은 어떨까요? 지금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까? 매집하는 단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최근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글로벌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니플을 사 모으고 있다. 재무제표에 니플을 넣고 있다. 근데 이들이 글로벌 기업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물량을 모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어떻게 투자하고 싶습니까?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고 싶죠. 이 고래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처럼 최저가를 만들었을 때가 그들이 매입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거. 자, 이 뉴스가 6월 10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죠. 니플 써봤냐? 글로벌 대기업들은 재무 다각화의 베팅에 확산되고 있다. 어떠한 베팅을 했을까? 이거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왔을까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스닥 상장사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기업 그리고 중국 내의 기업 모두가 다 지금 대표적으로 XRP를 사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 한번 보세요. 자, 비보파워는 나스닥 상장사예요. 비보파워 인터내셔널은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고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인 웰지스틱스는 얼만큼 5천만 달러의 규모의 해당되는 주식 신용환도 자금을 조달했고 웨버스 인터내셔널은 얼마입니까? 3만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한테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때요? 딱딱 끊어지시죠? 기업들이 왜 이렇게 XRP 니플 코인을 사 모으려고 할까? 물론 이 고래들이라고 하는 기업과 기관들 또한 그들의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저점마다 매집 라인을 구축했을 텐데 지금부터도 계속적으로 유입하고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니플 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의 바닥 구간이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도 고래들은 계속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뭐라고 합니까? 확실한 시장에 이제는 정말 불개 규제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니플의 CEO가 ETF뿐만 아니라 IPO 서클의 IPO가 했다는 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했다는 거거든요.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거는 8월 달에 나올 이야기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IPO의 서클 IPO가 성공한 배경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이거든요. 이 부분이 통과될 것으로 시장에 기대감이 높다. 이게 언제입니까? 8월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6월 16일 날 SEC와 XRP의 법정 리스크는 해소가 되고 6월 17일 날짜 이후부터 ETF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8월 달에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법안이
평가가 되면서 끝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부터 6월부터 8월 쭉 이어지는 현재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XRP 니플 코인의 확실한 모멘텀들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는 단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까?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매수해서 수익을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니플 코인이 이렇게나 긴 시간 동안 박스권 라인을 구축하면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다른 코인의 수익을 보는 게 낫지. 니플만 들고 있다가는 이게 낭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XRP 니플 코인은 지난 1,000원대에서 3,000원, 5,000원 전 고점 1월달까지 그냥 급등했습니까? 아니죠.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움직였어요. 계단식 상승했다는 건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였다라고 평가하죠. 자, 지금도 보세요. 1월 달부터 떨어졌던 부분이 관세 부분이었다. 현재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준다면 또 여기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후회를 하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니플 코인이 곧바로 올라간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이게 1,000원대 밑에서 4년 동안 이어졌던 박스권이었고요. 그리고 1달러 돌파했을 때, 2,000원 돌파했을 때, 3,000원 돌파했을 때, 4,000원, 5,000원 부근까지 어때요? 그냥 쭉 하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왔어요. 이 말은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는 와중에서 여기 1달러 돌파했으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매도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올라가서 또 후회하시죠. 여기 2,500원이니까 이제는 끝났다. 나 매도해야 되겠다. 어때요? 또 올라가죠. 4,000원대에서는요. 또 마찬가지로 이때 또 매도한 분들은 5,000원대 부근에 올라갔을 때는 또 한번 후회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박스권 라인을 그리면서 하방 각법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3,500원 돌파, 다시 또 매도했어요. 4,000원 돌파, 또 매도했어요. 5,000원 돌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한번 후회가 남는 매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지금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동된 내역이 없어요. 모멘텀 중에서 이제는 이게 안 나올 거다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현재 시장을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악재성 이벤트, 또한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 이벤트,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력은 더욱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그냥 매도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부터가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는 매매 대응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투자의 관점을 조금 더 넓힐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링크예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면서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우선 이 자료에서는 고래의 움직임,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으로 목표 단가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톡방에서는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다 무료예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